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아주 고생들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무더위와 또 장마, 폭우, 여러분들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더구나 정치도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국회가 괴물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가 아주 망가지고 있어서 20년간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향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보다 정의롭고 보다 공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면서 힘차게 노력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꽤 됐습니다만 그러나 마지막 이 지구를 떠날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자전적 에세이를 유튜브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동네 봉생병원을 개원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분원을 만든다는 것은 봉생병원이 최초가 되었는데요. 제가 원래 분원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각 의과대학도 분원을 만들고 재벌들이 병원을 만들고 이런 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의료계를 망쳤고 드디어 이런 의정대란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도 그것이 전부 다 누적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저변에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중앙 서울 중심의 국가 운영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못하고 이제는 그 지역 지방 소멸 얘기까지 나오고 우리 부산에도 동구나 일부 지역은 그 지역이 소멸해 간다 하는 보도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 우리 봉생기념병원이 바로 동구에 있었습니다. 동구가 원래는 부산의 한 도심이었죠. 부산 항구의 한복판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중앙 집중이 되는 국가 운영에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이 그 도시를 보면 도심 공동화라는 도심의 그 한 부분이 이제 공동화 같이 자꾸 비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소멸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985년에 그래 지금부터 약 한 40년, 39년입니까? 그 전에 제가 봉생기념병원을 종합병원으로 그러니까 신경외과를 중심으로 한 전문병원으로서 다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종합병원으로 제가 이렇게 성장을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나서 한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환자가 너무나 적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봉생병원이 정말 소멸될 수 있겠구나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구가 지금도 이제는 소멸구로 얼마 전에 보도가 되듯이 있었습니다만 1985년 그 당시부터 동구의 인구가 격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어릴 때는 그냥 50만 명이 되는 것이 85년도에는 지금 제 기억에 한 20만 명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3년이 지나도 또 워낙 봉생병원이 신경외과로 워낙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종합병원이 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내과나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과들이 있다는 것을 부산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봉생병원이 정말 제대로 꽃을 피우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산 지도를 제가 전역에 지도를 펴놔놓고 주말마다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곳은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
남겨놓고, 그리고 종합병원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역 도시 그 지도를 두고 이렇게 봤을 때, 또 제가 사는 지역이 남천동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동구와 남천동, 남구, 수영구 이쪽에서 너무 또 떨어져 있는 저 사하나 괴정, 또 북구 이런 곳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가 이 행동 반경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이 동네, 해운대, 수영구 이런 쪽을 이제 주로 살펴봤습니다. 결론을 안락동 로타리에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저로서는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해운대에는 그때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해운대 백병원이 생겼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 대동병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락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 낙동강 쪽은 대동병원이 중심이 되면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운대 쪽은 이제 병원이, 종합병원이, 메디컬 센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국 거리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그 도시 고속도로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주택을 남천동에 갖고 있었는데요. 그 남천동에서 가기가 쉬운 곳이 안락 로타리고, 또 자천동의 봉생기념병원에서 안락 로타리까지 도시 고속도로로 가면 20분 거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파악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지역이 그 나라에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충렬사를 만들고 안락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으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개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거기에 복천동 고분군도 있고, 역사적으로도 거기가 이제 동네에 원래 동네 읍성이 그쪽으로 이제 쭉 돼 있었으니까 그쪽 많이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 건너편에 이제 지금 동네 봉생병원을 자리를 잡았던 그곳에는 그 병원에서 한 200~300m 정도의 요즘은 뭐 구공탄을 떼지 않습니다만 연탄 가루를 모아놓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갑바라고 그랬는데요. 비닐로 그런 걸로 이제 씌워놓고 하는 그런 그 연탄 가루를 모아놓았던 그런 곳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연탄 공장이 있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척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는 하치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죠. 불과 그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200m 앞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충렬사를 하나의 그 지방 문화재로 공론화를 잘 해두었는데, 그 반대쪽은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쪽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동네 봉생병원을 시작을 해서, 그게 벌써 이제 세월이 개원은 이제 1990년이었으니까요. 1996년 6월 2일에 개원을 했는데, 그래 따지면 지금 이제 33년이 지났죠. 34년째가 되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이 동네 봉생병원 덕분에 저는 많이 좋아진 데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연탄 가루도 다 없어지고 쓰레기장도 다 없어지고, 그 인근에는 막 그렇게 높은 빌딩은 없어도 뭐 한 20m 정도 되는 아파트도 들어서고,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상권도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이제는 뭐 좀 낙후된 도심이지만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되었으므로 저는 스스로도 부산 도시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재력이 얼마 없었고요. 제 부모님이나 제 형님이나 내 장모님이 전부 다 반대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분원을 만든다는 데서 동의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돈을 이제 준비를 해서 땅을 마련을 하는데, 또 하필 그때 뭐 근자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가격이 평당 얼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뭐 1년에, 그러니까 내가 서너 달 한 번씩 가보면 갈 때마다 뭐 부르는 값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많은 평수를 확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때 한 700-800평 정도, 대강 한 800여 평은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땅을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또 이제 불행하게도 거기 이제 도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삼거리 길이 나오는 바람에 그 제가 준비한 그 대지가 3개로 이제 나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메인 지금 이제 본관에 들어가 있는 거기는 불과 한 600평이 이제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히 건물도 3개가 되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를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또 자연히 인건비도 이제 더 많이 들어가고, 환자들이 그 움직이는 그런 행동 반경도 이제 자연히 이제 좀 길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분을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국회의장 끝내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한 20여 년간 제가 정치한다고 거의 제가 사돈되는 구대영 원장하고 또 박영호 행정원장에게 다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죠. 그걸 봤을 때 정말 제가 참 안타까웠고,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현실적인 수가에 복지부는 계속 규제만 하고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병원을 경영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빠지고 있었는데다가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참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 봉생병원만 없어도 그때 제가 나이가 68이었으니까요. 내 여생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래서 겪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동네 봉생병원도 제가 원래의 그 뜻이 동네의 해운대 쪽 지역에 메디컬 센터 역할을 해서 그 부산의 그 동북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건강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훌륭한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조미영 병원장을 위시해서 약 한 40여 명의 전문 의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도 약 한 600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열심히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네 봉생병원을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하고 결국 사돈이 됐습니다만, 그 내과에 내분비 내과를 하는 또 신장내과를 전문의사인 그 구대영 박사, 그리고 정형외과의 성병영 원장, 그리고 그 행정원장을 맡아준 박용호 장로님, 그리고 이제 우리 간호 쪽은 지금 이제 다 그만두었습니다만 그 김수진 간호부장님, 이런 분들이 처음 그 동네 봉생병원을 만들 때 그 설립 준비팀으로 가서 준비도 잘해 주시고 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네 봉생병원으로 인한 재미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